50대의 박철수는 서울 변두리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 있는 낡은 집에서 살았다. 그의 삶은 매일 힘겹게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고된 연속이었다. 따뜻한 가정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도 없었다. 박철수는 작은 집에서 홀로 지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먼지와 쓰레기 냄새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박철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몸은 지쳐 있었다. 그는 20년 넘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해왔다. 힘들고 지저분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 삶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는 늘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리의 아이들이든 사회에서 소외된 불행한 사람들이든 말이다. 박철수는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이들이 보물과 같았고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했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난과 일의 압박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박철수가 일하는 매립지는 도시의 번잡한 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죽은 산처럼 솟아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금속, 종이 조각 등이 뒤섞여 썩어가는 냄새가 모든 곳에 스며들어 공기를 질식시키고 눈을 따갑게 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칙칙하고 음울했으며 신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박철수는 이 광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다니며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팔 수 있는 것을 찾았다. 비가 오지 않는 여름날에는 이곳의 공기가 거대한 찜질방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답답함 외에 고독이었다. 다른 노동자들도 그와 같았고 서로를 오래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마른 진흙 위를 걷는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매립지는 박철수의 생계수단일 뿐 아니라 그가 많은 슬픈 이야기, 불행한 삶의 단편을 접하는 곳이기도 했다. 버려진 가난한 아이들, 사회에서 외면받은 젊은 어머니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박철수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해질 무렵 매립지가 텅 비어갈 때쯤 박철수는 재활용한 물건을 모으다가 한쪽 구석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두운 밤, 희미한 형체만 보였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에서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천 위에 3명의 갓난아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기들은 따뜻한 옷도 없이 얇은 천 조각에 몸을 감싸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 땀을 흘리며 연약하게 울고 있었다. 박철수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이들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버려진 죄 없는 어린 생명이었다. 어떻게 이들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잔인한 운명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는 망설임 없이 아기들을 안아들었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며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세 아이를 모두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철수는 급히 필요한 일들을 했다. 아이들을 닦아주고 약간의 죽을 먹였으며 땀을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다. 그는 지치고 걱정스러웠지만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극도로 힘들고 이 세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이 큰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모든 두려움보다 강했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세 아이를 키우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기회라도 주기로 결심했다. 새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부터 박철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는 깨어 있어서 아이들을 번갈아 돌봤다. 세 아이는 각자 다른 상태였다. 가장 큰 아이인 혜리는 생후 2달밖에 안 됐는데도 연약하고 잘 울었다. 둘째인 정우는 더 작았고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배고플 때마다 칭얼거렸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가은이는 생후 1달밖에 안 됐지만 밤새도록 울면서도 생명력이 넘쳤다.
박철수는 원래 가난한 노동자였고 아기를 돌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사랑과 굳은 결심 덕분에 그는 서둘러 양육하는 법을 배우고 익숙해졌다. 돈이 없어서 분유나 장난감을 사줄 수 없었지만 그는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 직접 물건을 만들었다. 오래된 페트병으로 젖병을 만들고 버려진 천 조각으로 옷을 만들고 오래된 수건으로 아이들을 감쌌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박철수는 더욱 피곤했지만 새 아이들이 작은 미소라도 지어줄 때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비록 사랑과 강인한 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가장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 스스로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박철수가 가은이를 안고 있을 때 정우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정우의 눈은 맑고 투명했고 마치 진정한 아빠의 존재를 느끼는 듯했다. 박철수는 그 시선 속에서 깊은 무언가를 느꼈고 목이 베었다. 그는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우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밤새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 때마다 달래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놀라웠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행복이었다. 가끔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돈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과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강한 힘만 있었을 뿐이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박철수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행복한 순간 외에도 그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어느 날 해리가 아팠다. 밤새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박철수는 어떻게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는 약도 없었고 아이를 제대로 돌볼 환경도 되지 못했다. 그 순간 박철수는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급히 매립지 근처의 친구들에게 약을 구하러 나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해리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박철수의 심장은 기쁨으로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그는 어떤 아이도 고통이나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 아이가 그의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볼 때마다 박철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새 어린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철수와 새 아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는 그저 아빠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박철수는 모든 것이었다. 보호자이자 스승이자 삶의 기회를 준 사람이었다. 새 아이가 집 주위를 뛰어놀고 장난치는 것을 볼 때마다 박철수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매립지 노동자가 아니라 새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아빠라는 삶의 목표를 찾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그의 손을 잡고 감사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철수는 이 세상에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는 이 아이들에게 보금자리, 밝은 미래를 선물했다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동안 새 아이를 키우면서 박철수는 바쁘고 힘든 생활에 익숙해졌다. 매일 그는 생계를 위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립지에서 일했다. 그의 일은 힘들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박철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새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그곳의 아이들은 유해한 쓰레기 때문에 위험에 자주 노출되었고 때때로 박철수도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일하다가 큰 쓰레기 더미가 그에게 쏟아져 거의 다칠 뻔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새 아이는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아이들이 사랑과 돌봄이 부족하게 할 수 없었다. 박철수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돈 부족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분유를 사기 위해 힘겹게 번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돈을 쓰기 위해 고심해야 했다.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 수 있었고 아이들이 어려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아이들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는 늘 따뜻한 저녁,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식사를 만들어 가족 분위기를 훈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박철수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새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교육적인 기반도 없었다. 박철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려면 스스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치고 삶의 기본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비록 이론적인 수업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난한 삶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교훈을 전달했다. 새 아이에게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박철수는 많은 것을 창조해야 했다. 그는 헌책방에서 낡은 책을 찾았다. 때로는 오래된 책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 매일 밤 박철수는 새 아이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읽고 글자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삶의 가치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새 아이들이 사랑과 지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박철수가 새 아이에게 안식처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주변 사회는 항상 그의 비공식적인 가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웃들은 때때로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가난은 그들을 더욱 낮게 평가하게 만들었다. 때때로 박철수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꼈고 아이들에게 다른 가정처럼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철수는 그러한 사실이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았다. 박철수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힘든 삶을 살더라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아이들에게 삶의 어려움과 불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기를 바랐다. 때때로 박철수는 다른 아이들이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 울적해졌다.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박철수를 위해 자신이 희생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이 아닌 끈끈한 사랑의 결합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양아버지의 희생을 깨닫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착하고 인내심이 많은 해리는 항상 아빠가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조금 고집스러운 성격의 정우는 아빠를 세심하게 살피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안부를 물었다. 가은이는 아직 아빠의 고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순진한 눈은 박철수에게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어느 평범한 아침, 박철수가 새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바쁜 하루를 준비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와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낯선 남자의 전화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박철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박산호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23년 전에 박철수 씨께서 구해주신 새 아이 중 한 명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박철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새 아이 중 한 명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에게 연락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저를 기억 못하시나요? 저는 정우입니다. 매립지에서 구해주신 아이 말입니다. 당신께 감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박철수는 이 말을 듣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이 키운 새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 뿐 운명을 바꿀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 아이 중 한 명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 이제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온 것이었다. 박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감격스러웠다. 자신이 키운 아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다음 날
박철수는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갔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질문과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왜 그가 23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일까? 정우가 커피숍으로 들어왔을 때 박철수는 그를 즉시 알아봤다. 정우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멋진 남성이 되어 있었다. 정우는 박철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 양아버지. 정우의 입에서 나온 양아버지라는 말이 박철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우를 바라봤다. 매립지에 버려졌던 정우가 이제는 성공한 남자가 되었고 박철수는 그에게 자랑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오늘 제가 양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아버지와 아이들에게 드릴 큰 선물이 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박철수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정우가 이유 없이 쉽게 약속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우는 박철수의 집을 떠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삶은 쉽지 않았다. 어른이 되어서 그는 자립하기로 결심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가난한 청년에서 큰 회사의 사장으로 성장했다. 그는 산업 분야에서 일했고 그의 경력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저는 양아버지와 함께 지낸 세월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사랑, 관심, 그리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박철수는 목이 메었다. 그 아이는 성장하고 성공했고 이것은 그가 감히 꿈꿔보지 못한 일이었다. 박철수는 가난한 노동자일 뿐이었고 새 아이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정우의 말은 그에게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박철수와 정우의 만남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그 후 정우는 박철수에게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아버지께 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아버지는 저에게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께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정우는 지갑을 꺼내 박철수의 손에 은행카드를 놓았다. 이 돈을 아버지의 생활과 아이들을 위해 쓰십시오. 이것은 제가 몇 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입니다. 박철수는 은행카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박철수와 새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었다. 그것은 박철수가 상상도 못했던 선물이었다. 힘겹고 고된 세월은 순식간에 멀어진 기억이 되었다. 하지만 박철수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감정에 벅차올라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우야, 너는 이미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 나는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박철수는 정우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인 세 아이 모두가 삶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만남 이후 박철수는 아이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 확장을 돕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세 아이 모두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박철수가 자신에게 해준 것을 잊지 않았다. 정우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박철수의 삶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전히 쉽지는 않았다. 정우의 큰 선물이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가난했던 세월은 그를 힘들었던 삶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돈이 있어도 옛 습관과 걱정을 쉽게 바꿀 수 없었다. 정우는 한 번 대화 중에 이러한 변화를 알아챘다. 양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아버지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모두 컸고 아버지는 저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눈에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양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렇다. 삶은 변했지만 과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 같았고 과거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우와 아이들의 재정적인 도움과 격려로 박철수는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비록 정우에게 받은 약간의 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가게에 손님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박철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철수가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옛 친구가 나타났다. 힘들었던 시절 함께 일했던 홍순철이었다. 그들은 가난했던 세월을 함께 나누며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홍순철은 별로 변하지 않았지만 성공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봐, 박철수. 이럴 때 좌절하지 마. 예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한 사람이야. 상황이 순탄치 않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 홍순철은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수는 이 격려에 깜짝 놀랐다. 그는 옛 친구가 자신에게 이렇게 강력한 격려를 해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박철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당장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박철수는 자신의 가족의 변화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키운 아이들은 이제 다 자랐고 비록 늘 함께 지내지만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그들의 관계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정우는 늘 자신의 일로 바빴고 때때로 그가 가족에게 관심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딸인 혜리는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지만 자신만의 생각과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박철수의 소박한 삶에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다. 모두 박철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견해와 삶의 방식이 달라서 모든 것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혜리는 아버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과거 속에 살지 마세요. 삶이 변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저희는 아버지께서 과거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박철수는 침묵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평생 쌓아온 가치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힘든 세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어느 저녁 박철수가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익숙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철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욱입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박철수 씨께서 구해주신 세 아이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박철수는 놀랐다. 그가 구해준 세 아이 중 한 명인 강욱이가 이제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니. 박철수는 강욱이가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감동했다. 강욱은 주말에 그를 만나기로 했고 박철수는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다. 강욱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사회적 만남에 불과할까? 박철수는 알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주말이 되었고 박철수는 강욱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립지에서 어린 아기였던 강욱은 이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강욱이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들어왔을 때 박철수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예전의 작은 아이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강욱은 박철수를 알아보자마자 달려와 인사를 했다. 양아버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저와 형제들은 오늘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철수는 강욱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이들, 인생이 가져다주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야 했던 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을 키우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희생했고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았다. 강욱의 말을 듣자 박철수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강욱은 박철수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 특히 박철수처럼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양아버지, 아버지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게 키우신 사업을 확장하고
아버지께서 아이들의 미래를 돌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 선물은 재정적 가치뿐만 아니라 강욱이 그에게 준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아이가 아닌 성인이 되어 감사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보상이었다. 박철수는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비록 갓난아기를 구하는 일일지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강욱은 성장해서 박철수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 만남 이후 박철수는 일에서 기쁨을 찾을 뿐만 아니라 강욱의 도움도 받았다. 그의 가게는 더욱 성장했고 강욱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아이들도 성장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박철수와 아이들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더욱 조화로워졌다. 그의 아이들은 박철수가 그들과 다르게 살더라도 여전히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양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버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가족 내 갈등은 많이 줄어들었다. 마침내 박철수는 정당한 보상이 큰 행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정한 사랑과 작은 희생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욱은 그가 예전에 구해준 아이들이 보호해야 할 생명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박철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가 구하고 키운 아이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자아냈다.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고 때로는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욱과 아이들의 도움으로 박철수는 늘 갈망했던 평화를 찾았다. 그의 삶은 이제 힘든 걱정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날, 그가 구한 아이들이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날이 되었다. 그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이 해온 것의 결과를 누릴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철수의 이야기는 사랑, 희생, 그리고 무한한 자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항상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박철수는 새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와 사랑에 대한 교훈을 미래 세대에 남겼고 마침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장 좋은 것, 즉 감사, 평화,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다.